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이야기를 했죠. 요기 베라라고.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는 이제 100일 지났는데 이 100일이 앞으로 7번 남았습니다. 국민들이 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예. 두 번째 100일, 세 번째 100일은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서 잘 될 거로 믿습니다. 앞으로 17회전 남았습니다. 이제 1회전 끝났습니다. 일회에서. 1회 하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세상에 이 초기에 이럴 수가 있나 절망을 했는데 예. 근데 사실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 다 똑같은 대통령이 된다 생각하지만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우선에 청와대 정부라는 걸 스스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예, 청와대 정부가 과거에 진보 정치학자들도 너무 비대하고 행정관이 국방부 최고위급 인사를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할 정도면 이건 정상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청와대 돌려주고 대통령실을 축소를 시켰어요. 절반 이하로. 예. 그런데 지금 마주쳐야 될 과제는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국회 상황은 약체 여당의 초거대 야당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걸 잘 해체 나가야 되는데 대통령은 권한은 절반이지만 책임은 전부 다 져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슬기롭게 해체 나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하셔서 전기가 있지 않을까. 지지율 최근에 뭐 반등에. 소폭이지만 네. 대통령실 내부에 뭐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해서 정책 조율 기능을 좀 강화하겠다고 했고 네. 또 홍보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이 친숙한 사람이 다시 전면에 나서고 김은혜 의원. 예, 그럼 또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과 뭐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이니까 이 사실 우리 김은혜 전 의원은 제가 진짜 높이 보는데 우선에 거의 경기도 선거도 이길 뻔했지만 인수위 때 가보니까요. 인수위 때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수위 때 보면은 보통 인수위 좀 하려 그러면 또 두만 파일을 줘야 돼요. 그래서 논의됐던 것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네. 그거 하나 없이 그냥 하는데 생방송 안에 실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깊이 소통하고 또 내막을 잘 아니까 또 궁금한 걸 스스로 풀어서 본인이 설명이 될 만큼 체득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예. 기대가 큽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대통령실에 있어 보면은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봤는데 특히 집권 초기에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180일 된 거 아닙니까? 100일 됐죠. 근데 가보면은 대통령실이 놀라운 게 전부 사람이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구급 여직원 정도 뭐 한 사람 정도가 사실을 다 알아요. 그 뭐 어떤 시스템을 그래서 경호실은 별로 안 밝히고 그 사실은 초기에 굉장히 극도의 긴장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서로가 엇박자가 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과정이 있고 항상 긴장하는 곳입니다. 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면은 그냥 24시간 긴장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뭐 없어도 긴장거리를 서로 긴장하고 서로 경계하고 견제해야 되는 곳이 저는 대통령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팩토 이건 사실상 어떻게 집권 100일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큰 내용 상태에 빠지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비대위로 가기 전에 당내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비대위를 하느냐 뭘 하느냐 이럴 상황이 아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고 지금 오늘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신문을 전체 다 보면은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에 환율도 이 오르고. 환율도 지금 거의 외환 위기 수준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가 굉장히 우리 개방 경제가 위태롭고 모든 무역 지표들이 적신호거든요. 근데 이게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쨌든 비거덕거리면서 됐던 거는 무역이 좋았기 때문인데 예.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큰 적자가 쌓여 있죠.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때 제안했던 게 이겁니다. 아니 경제 민생 비상 대책이라고 스스로 불러서 예. 12월 말까지는 어쨌거나 이걸 조금이라도 안정시켜 놓자. 그런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되는 마당에 지금 한가하게 지금 이게 뭐 이렇게 다툴 시간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꼭 이게 무슨 어떻게 이렇게 상상치도 않은 일이 이렇게 전개돼 여기까지 왔나 정말 참 언제 전혀 끝날까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미셸 오바마가 썼던 말 중에 누가 조율하게 오면 우리는 품위 있게 가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왜냐하면은 맞받아치고 싶죠. 분하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이로 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we have to go forward. 저는 당 대표 체제를 해체하자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혁파하자고 하셨어요. 이건 뭐 말도 안 돼. 지금 광주 전남북에서 해보니까 민주당 당원들도 외면하고 해서 오늘 뭐 경향심을 비롯한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많은 저 의원들이 이게 사당화로 가는 길이다. 큰일 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을 뽑아준 국민들, 민주당 국회의원을 뽑아준 국민들 한 절반 안 되겠습니까? 예. 국민의힘도 뭐 절반부터 못 미치겠죠. 근데 그분들은 아무튼 국민의 절대적인 어떤 집합인데 당 대표는요 아무리 많이 투표에 참여해도 1%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 이제 당 국회 전체를 좌우하고 국회의원을 좌우합니다. 좌우하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이런 제도가요. 대통령이 착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에는 없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당연히 불가능한 제도죠. 근데 우리나라만 있어요. 이거는 과거에 우리 의회가 약할 때 또 의회가 묶여 있어가지고 김대중, 김영삼이라는 인천설적인 우리 민주화 영웅들이 목숨 걸고 싸울 때, 예, 그때 국회가 형용화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1%도 안 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하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타나고 지금 사당화가 생기고 있죠. 또 당권 경쟁 생기죠. 목적은 뭡니까? 당권 경쟁의 수단은 또 공천권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다음 대권을 위한 계단 쌓기. 그 대권이야 저 대통령 선거 1년 전부터 미국처럼 프라이머리 해가지고 해 나가면 되죠. 평소 4년 동안 꾸준히 정치 잘한 분들이 이제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려 나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국회 내내 정치 내내 우리가 보통 전당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같은 경우 전국위원회로 하고요. 예. 전국위원회로 가가지고 전국위원회가 뭐냐면은 당원들 모으고 당원들 교육시키고 당원들한테 어떻게 혜택 주느냐 고민하고 예. 그다음에 선거 각종 선거를 대비한 후보자를 키우기 위한 이런 저 펀드레이징 하고요. 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 정책이 무엇이다를 매일같이 미국의 공화당 RNC죠. 리퍼블리칸 내셔널 커미티에서 맨날 저한테도 문자가 옵니다.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뭘 잘못하고 있다고 시컬굴 또 대안까지. 이게 정당이죠. 그래야 국민들이 정당의 근데 지금 이거는 1%도 안 되는 많아 1%입니다. 투표적 전국위원장 뽑고 예. 그다음에 뭐 좀 싱크탱크 강화하고 이런 뭐제 이야기인데 네. 뭐 호응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이 정개특위 첫 발언을 했거든요. 여야 의원 모두가 뒤에 와가지고 아주 격려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격려가 많았습니다. 전당대회. 근데 대통령은 사실 이 당무에 간섭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근데 이것도 발전입니다. 이것도 과거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그랬을 겁니다. 저 총재 비서실장이 있었어요. 총재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별도로 당의 대통령 그래서 전에 내가 기자 출입할 때 박범진 의원이라고 우리 조선일보 출신의 존경하는 선배님 한 분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청와대 국무회의하고 배석을 해요. 그러면 촥 와서 이제 청와대 올 분위기가 어땠다고 디브리프를 해주는 걸 보고 참 내 생생했던 기억이 새로운데 그때만 해도 두 사람이 워낙 전설적인 지도자들이 첫 문민정부와 정권교체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 체제가 정착하게 된 그 뒤로 원래는 원내 총무였거든요. 예. 원내 대표로 바뀌고 전부 이제 원내 정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예. 있고 그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상임위에서 결정하고 또 원내 대표가 협상하고 또 내각과 지금 우리는 거의 의원 내각제를 병합하다시피 내각에도 많이 가 있고 뭐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저는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 뭐라 쓰냐면 우리 당 혁신위원회 첫 번째 의제를 당 지도 체제 문제를 한번 혁신을 해보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당 지도 체제. 예, 단일 지도 체제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당은 옛날에 단일 지도 체제를 할 때는 그건 김영삼, 김대중처럼 절대적인 지도자, 제왕적 총재 때문에 필요한데 지금 당 대표랑 최고위원이랑 싸우는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 최고득표자하고 정치적 이 비중이 큰 차이가 없는데 대표가 정권을 쥐고 있는 이 단일 지도 체제 지금 민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걸 다 이제 할 필요 없이 둘 다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원내 정당, 원내에서 다투고 원내에서 서로 1년마다 원내 지도부는 금방 바뀌거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승부를 내고 알겠습니다. 예, 4년마다 국민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 질문. 지나치죠. 이제 왜냐하면은 뭐 이번 특검 사실 의혹의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의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이다.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보시면은 지난 정부에서 2년 6개월 동안 탈탈 털었습니다. 그 사건도 벌써 10몇 년 지난 사건이고요. 예. 그런 주식 거래 이런 사건들은 다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잡힙니다. 만약 문제가 됐다면은. 근데 당시에 전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주식 투자했다가 뭐 손해 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주식 거래에 이제 이름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한 거 아니냐. 근데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할 때 이분은 그 뭐 검찰총장 될 거라는 꿈도 못 꾸던
약간 그 좌천된 검사의 그때 결혼하기 전일걸요 아마 결혼도 하기 전이었을걸요 이 사건 자체는 예, 그냥 자연인이었어요. 그게 무슨 큰 특권과 정보가 있을 것이며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한창 이 저 윤석열 총장 시절에 이걸 막 정말 정치적으로 막 끝장내려고 할 시절에 모든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안 놓은 사실을 뭐 의혹 하나로만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국회에서는 뭐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워낙 막강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얼마나 다 해야죠.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5년 내내 하자 그랬어요. 근데 민주당이 갑자기 말을 바꾸기 어려운지 이제 안 하려 그러는데 물론 이제 핑계는 북한 인권. 우리는 5년 내내 북한 인권 재단도 하자 그랬습니다. 심지어 공수처, 공수처 할 때 그것도 같이 하자고 했어요. 우리는 특별감찰관, 북한 인권이 다 하자 그랬습니다. 이것도 미룰 이유가 없어요. 북한 인권. 자, 격자 한판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